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뉴욕부터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3대 지수의 분위기 좋았습니다. 특히 지금 민감주보다는 기술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강했다라는 부분 볼 수가 있겠는데요. 13,000에서 14,000대까지 다시 올라온 나스닥 지수가 되겠습니다. 거의 2%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상,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골드만삭스 그리고 스위스의 UBS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금리 인상 전망을 했는데요. 바로 어제였죠. 이 파월 의장이 금리를 더 상황에 따라서 강하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UBS 쪽에서는 이제 5월과 6월에 FOMC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이때 50bp씩, 그러니까 이번에는 25bp 올렸는데 강하게 두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자체도 어제 2.32였었는데 지금 2.38까지, 그러니까 지난 2019년의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좀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연준 위원들이 좀 계속해서 발언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치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강한 이 매파 위원이 되겠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은 계속해서 같습니다. 올해 1.9가 아니라 지금 3% 가깝게는 올려줘야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약간의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비둘기파 중에서도 좀 상당히 좀 완화적인 비둘기파 성격을 띠고 있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완화책을 제거해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비둘기가 됐든 매가 됐든 시장은 약간 좀 매 쪽으로 연준의 분위기는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술주한테는 부담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대형 IT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 이슈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조금 더 악재 수준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쪽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고 오히려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러시아를 더 제재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되겠는데요. 벌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7일, 거의 한 달을 채워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요청이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미국 쪽에서는 지금 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정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핵과 관련된 그런 핵무기를 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현재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부정적입니다. 거기에다가 러시아 쪽에서는 이 크렘린궁의 대변인이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거기 진행자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핵을 사용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즉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면 쓸 수 있다. 그리고 썼던 사례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핵에 대한 얘기가 이제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별 그리고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는데요. 어제 약간 조정받더니 다시 한번 간밤에 튀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섹터 평균이 1.1%대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요. 이날은 에너지만 밀리고 나머지 경기 소비재 서비스 금융 그리고 IT를 중심으로 1에서 2%대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어제하고는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경기 소비재하고 서비스가 어제는 하락률 1위였었는데 이제 이게 1위로 바뀌게 되면서 분위기가 180도 다르게 바뀐 거고요. 리오프닝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슈가 있지만 그 부분 좀 2위로 밀리게 되면서 관련된 에너지 업종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강했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대형 IT를 중심으로 수급의 이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팡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아마존까지 많게는 이제 2.7% 상승을 하고 최소한 1.6% 이상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성장주인 테슬라 역시 거의 8%에 가까운 강한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으로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확실히 자금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팡종목 중에서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가장 강했습니다. 2.8%에 가까운 상승률이 나와줬었는데요. 우선은 완전 자율주행차 콘텐츠를 갖고 있죠. 이 웨이모가 미국의 일부 주에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구글이 좀 강하게 갔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을 분사한다는 내용까지 겹치게 되면서 오늘 구글이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아마존도 2.1%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만의 팍스콘 공장,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라는 내용 쪽에서 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반영이 된 것이고요. 시가총액 1위인 애플 역시 이날 2%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방금 전에 좀 잠깐 말이 나왔는데 이 대만 팍스콘 쪽에서 이 생산 공장이 이 중국의 봉쇄 때문에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봉쇄 영향은 미미했고 또 간밤에 또 나온 소식은 이제 팍스콘의 이런 생산 공장들이 다시 정상화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악재가 확실하게 날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이제 거기에서 증권사들의 이 내용들도 좋게 나왔는데 매출이 100억 달러를 찍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속에서 이날 애플도 실적의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자, 가장 강했던 성장주 보시죠. 바로 테슬라. 잠시 후 특징주 때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간략하게만 보자면 지금 독일 공장을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연이 됐던 부분이 해결됐고 이제 유럽에서도 테슬라의 차를 좀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 강하게 올라갔고 이렇게 기술주들과 성장주들이 강한 가운데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고 약간 업종은 좀 다르지만 나이키가 이날 2% 이상 올랐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공급망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에 대한 매출 전망과 현재 이 3분기 매출 자체도 잘 나온 게 그대로 반영되면서 시장은 실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웰스파고가 가장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4% 중반의 상승률을 보여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3%, 2% 강하게 상승했던 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시세가 이어질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은행주들도 강했고 미국 증시 내에서도 어제 국내 증시에서 강했었던 게 또 보험주였죠. 이 보험주의 상승세가 괜찮았다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잘 갔던 그런 종목들은 약간은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정유, 그리고 방위산업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살짝은 힘이 빠져있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국제유가가 살짝 조정을 받게 되면서 에너지 종목들 엑소모빌이 0.4%, 중소형이 조금 더 많이 더 밀렸는데요. 이오지 리소시스하고 옥시덴탈 페트롤륨 3%, 2%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정유주가 약한 거는 이제 유럽 증시하고 비슷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 농업 관련된 종목 그리고 광산주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해서 로키드 마틴 이런 종목들은 하락을 하거나 그동안의 상승세를 뒤로 하고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특징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나이키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지금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한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 시장에서는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이 108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87달러, 예상치에서 모두 상회한 것이고요. 지난 6개월 동안 나이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공급망과 관련된 그런 우려였습니다. 이제 그런 안 좋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잘 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고요. 중국 판매가 약간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판매가 중국 판매를 충분히 커버를 하게 되면서 이날 나이키는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더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약간 이제 음봉 마감을 했고 2% 오른 13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공장을 유럽에서 새롭게 연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날 유럽의 첫 공장 기가 베를린, 그러니까 독일의 수도에다가 이렇게 공장을 연 것이 되겠고 독일 총리도 이날 자리를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 CEO 혹시 기분이 좋았는지 그날 오프닝 때 춤을 추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연간 12,000명의 고용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최대 50만 대의 차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가 베를린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약간은 이제 그쪽 근처에서 이제 전쟁이 나고 있기 때문에 부품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날은 오히려 전쟁에 대한 그런 우려가 역시 줄어들게 되면서 유럽에 대한 수요를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들이 더 나왔습니다.
장중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밑꼬리를 크게 달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테슬라가 되겠고, 다시 한번 이제 990달러 근처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7%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자라는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내놓고 있는 이 매파 연준, 그런 영향 덕분에 은행주들이 강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프랑스 캬크 지수가 1%대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덜한 영국의 푸츠백 지수 역시 0.5%대로 비슷한 상승 흐름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ECB 쪽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움직임들이 슬슬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보도가 되면서 이러한 보험주,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을 했고요. 고유가 때문에 에너지주의 상승세는 지속되지만 예전처럼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약간 조정받았습니다. 0.3%. 아직까지도 이제 110달러를 넘긴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워낙에 가팔랐죠? 그리고 변동성도 강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약간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구리 가격에서는 이제 상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들도 약간 반영이 됐는데요. 우선 구리 가격입니다.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10,000달러는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바탕은 또 전쟁이 되겠죠. 약간의 이런 그림자가 남아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금값이 약간 좀 하락을 했는데요. 달러가 좀 강세를 보였다는 거, 그리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좀 8.4bp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금값은 약간 조정을 받았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거의 2.3%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어떠한 재료들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전일의 하락에서 벗어나 3대 지수가 모두 0.7에서 1.95%의 상승으로 마감됐고, 금융업종을 비롯해 IT,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5월과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시장은 이것을 경제 확장 시그널로 받아들였던 하루였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이 같은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뒤 올 연말까지 추가로 4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며 나머지 4차례의 금리 인상의 경우 인상폭이 각각 25베이시스 포인트에 달할 전망이라면서 이에 따라 올해 금리 인상 작업을 마친 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보다 약 2%가량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금리 인상 전망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연일 급등하는 가운데 증권사 모건 스탠리는 지금이 금리의 이론적인 고점 수준이라면서 국채 매입 시점이라고 주장한 점이 투자 심리에 다소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미국 국채금리는 이론적인 순환주기 고점에 도달했고 그 가치는 재구축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연준의 정책적인 조치들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상승을 상쇄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장기금리의 상방은 더욱더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최근에 커브 플래트닝에 대해서는 채권 시장이 연준의 정책적인 실수 가능성을 더욱더 크게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사이에서조차 당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뒤처졌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오늘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준의 추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두고 빠른 것이 낫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결국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공격적인 긴축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는 연준의 대표적인 강경 매파 인사로 3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반대하면서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자는 소수 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는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최소한 중립금리에는 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가운데 그가 주장하는 중립금리 수준은 2%로 기준금리 2% 레벨까지는 빠르게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경제를 다소 제약하는 수준의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다며 역사는 긴축의 상황으로 빠르게 이동할수록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되돌리고 경제 호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해준다면서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 발언을 옹호하면서도 5월 FOMC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나선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며 상황에 따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과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올해 러시아 경제가 10%가량 축소되고 인플레이션은 20%로 폭등해 지난 1990년대의 상황을 떠올리게 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러시아의 교육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인해 수출이 10%, 수입은 20%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금융활동 제재와 러시아에서의 서방 기업 철수 역시 경제 성장을 저하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는 2%가량이었지만 침공 이후 전망치를 마이너스 7%로 하향 조정했고 이를 다시 마이너스 10%로 낮췄는데요. 만약 골드만의 예상대로라면 이것은 90년대 초 이후 최악의 침체가 될 전망으로 당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는 혼돈의 시기에 이들의 경제가 붕괴됐고 글로벌 위기 때는 마이너스 7.8%를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수입 물가 역시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대규모 원자재 수출국이라는 지위 덕분에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무역 흑자는 여전히 증가할 것이라며 무역 수지에서 나오는 외화 지원의 흑자로 인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원칙적으로 자본 개정 제한을 점진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대형 IT주들이 강한 가운데 이날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종목들도 중국의 이런 기업들의 주가 역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알리바바와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 자사주 추가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주가가 오늘 11%가 급등해 114달러 99센트에 마감됐습니다. 알리바바는 회사의 미래 성장 지속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서 2024년 3월까지 총 2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전일 기준 회사의 시가총액인 2,784억 달러의 약 9%에 달하며 알리바바는 그간 1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류호 부총리가 지난 16일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터넷 플랫폼 규제를 강조한 점을 들면서 중국 정부의 빅테크 업체에 대한 제한 조치가 막을 내렸다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퍼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상무부의 2월 신규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증가한 82만 건이며 이어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발표되고 개장 전 제너럴 밀스, 위너베거 인더스트리, 진코솔라, EV고잉크, 신타스, 그리고 폐장 후에는 KB홈, 스틸케이스, 트립닷컴, HB퓨러, 옥스포드 인더스트리즈, 그리고 올리스바겐 아울렛이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